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합착 기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죠. 생합착 기름은 암 환자나 자가면역 질환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기름입니다. 특히 생합착 방식으로 추출한 올리브유, 유채유, 아보카도유, 코코넛유 4가지는 가정에서 꼭 구비하시고 조리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온으로 볶아서 압착한 기름 중에도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밥상을 오랫동안 지켜온 참기름과 들기름이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엔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참깨와 들깨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비교하고 발화시켰을 때 늘어나는 영양성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선 생식분말 중심 식사를 하기에 발화 생들기름을 생식분말에 섞어 먹곤 합니다. 하지만 한 끼 정도는 일반 식사를 겸하곤 하는데, 이때 발화 참기름과 발화 들기름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단 섞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섞어 사용하는 이유와 혼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참깨와 들깨엔 어떤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보시죠. 참깨 573kcal, 들깨 432kcal, 모두 칼로리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많죠. 참깨 17.7g, 들깨 24g입니다. 깨는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이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줍니다. 하지만 참깨와 들깨를 복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점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점입니다. 들깨에는 아주 많은 양의 오메가3가 들어있고 참깨에는 오메가6와 9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고 중성지방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대표적인 혈관 청소부입니다. 또 혈관벽의 탄력성을 유지해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기능도 있어서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와 눈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눈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등이 걱정된다면 들깨와 들기름을 권합니다. 또 면역을 조절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에 좋습니다. 반면 참깨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6는 작은 양만 먹어도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혈액 응고와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그래서 참깨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염증이 늘어납니다. 육류보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참깨와 참기름을 식단에 첨가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작은 양으로도 쉽게 에너지와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엔 오메가9도 들어있습니다. 9도 3D처럼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줄이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서 심장에 좋고 혈당 조절에도 관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여러 호르몬을 만들어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중요한 재료인데 특히 오메가9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장점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깨는 뇌와 심장의 혈관을 청소해 염증을 줄여주며 혈관의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깨는 혈관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호르몬 생성을 도와서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포 속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전달해서 금방 활력이 샘솟게 만드는 점입니다. 참깨는 활력과 밸런스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깨와 들깨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깨에 많은 오메가3가 참깨에 많은 오메가6, 9 간의 역할이 상반되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비율만 잘 맞출 수 있다면 뇌, 심장, 그리고 혈관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호르몬도 건강해져 항상성 유지라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지방산 중 혼합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오메가6와 오메가3 두 가지입니다. 6와 3의 비율이 4대1일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1의 비율을 맞추려면 참깨 2, 들깨 1의 비율로 섞으면 됩니다. 깨 대신 기름으로 비율을 맞출 때도 2대1이면 됩니다. 이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만약 기름을 이용한다면 발화 기름을 추천드립니다. 깨를 발화시켜 기름을 짜면 장점이 많습니다. 발화 참기름은
일반 참기름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참깨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단백질 함량의 경우 일반 참깨보다 약 10에서 15% 올라간다 합니다. 발화 과정에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생겨나기 때문에 발화 참기름의 항산화 효과도 좋아집니다.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분해가 촉진되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도 좋아집니다. 장점이 참 많죠. 마찬가지로 발화 들기름도 장점이 늘어납니다. 발화 들기름에는 오메가3 함량이 약간 증가하고 식스 용량은 약간 줄어 항염증 효과와 혈관 청소 효과가 모두 커집니다. 비타민 E의 함량도 2배 증가하여 세포 손상 방지, 노화지연 같은 항산화 효과가 강화됩니다. 그 외 비타민 K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 함량도 증가해 뼈 건강, 혈액 생성,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도 많아져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소화 흡수율이 증가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황금 비율을 알았으니 지금부터 조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1 비율로 섞어 넣거나 지은 밥에 섞어 비벼 먹으면 고소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밥에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1 비율로 섞고 소금, 깨, 채소 등을 넣어 주먹밥을 만들면 간편하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시금치나 콩나물을 데친 후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 무치면 고소한 맛과 함께 기름의 영양이 듬뿍 더해집니다. 장아찌를 담글 때도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고소한 맛과 장기 보존 효과가 높아집니다. 볶음 요리를 하신다면 마지막에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1 비율로 섞어 넣어 보세요. 야채 볶음이나 고기 볶음에 섞어 사용하면 고소한 맛과 그윽한 향이 더해져 행복감을 줍니다. 샐러드 드레싱에도 좋습니다. 역시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1 비율로 섞고 레몬즙, 꿀, 소금을 넣으면 훌륭한 드레싱이 만들어집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산패도 가장 빨리 진행됩니다. 특히 공기와 닿거나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잘 일어나고 열에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개봉한 들기름은 검은 병에 담아 은박지에 싼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보관하더라도 개봉한 것은 한두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을 안 했더라도 6개월 이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기름은 산패가 덜 진행됩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이면 충분하기에 냉장고가 아닌 싱크대 하부에 넣어 보관하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기름이 무조건 혈관에 나쁜 건 아닙니다. 맛과 영양이 가득하면서 뇌, 심장, 그리고 혈관도 건강하게 만드는 참기름, 들기름이 있습니다. 밥과 나물에 비벼 먹거나 장아찌를 담글 때, 볶음 요리를 할 때, 샐러리 드레싱을 할 때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1 비율로 섞어 사용해 보세요. 상반된 성격의 두 가지 기름을 황금 비율인 2대1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은 올라가고 활력과 젊음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암이나 면역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두 끼의 생식분말 중심 식사와 한 끼의 일반 식사를 권장드립니다. 생식분말 중심 식사엔 발화 생들기름이 어울리고 일반 식사엔 발화 참기름과 들기름이 좋습니다. 발화 참기름과 들기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